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시 지원 잘하는 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제가 고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밥 공부에서 정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정시 지원이 대부분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 하는 정시 지원이 잘 어렵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는 정시 지원에서 본인의 점수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 그 점수로 가장 손해보지 않고 제일 좋은 대학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학생 한 명을 예시를 삼아가지고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본인의 점수로 가장 이득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이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여러분의 점수가 결국에 등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대학의 한 학과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로 이렇게 쌓일 텐데 그 본인의 이제 등수가 이제 몇 등일지 예측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인데 그걸 이제 누적 백분위, 쉽게 말해서 줄여서 누백이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전국 등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학의 산출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본인의 전국 등수, 그게 이제 몇 등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 백분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어떤 한 학생의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그 학생은 약간 문과에서 상위권이었어요. 연세대, 고려대까지는 이제 못 가고 이제 서성한 정도를 상향으로 노려볼 수 있고 이제 중경외시 라인을 이제 안정 혹은 소신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학생으로 보자면은 이제 시립대는 누적 백분위가 2.1이 나왔어요. 2.1은 2.1%, 퍼센트 단위를 제가 생략을 하고 얘기하는데 1.1이 나오고 외대는 2.2 나오고 이대는 2.03, 중대는 2.1, 한양대는 1.9에서 2.1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0.1밖에 안 나는데 이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문과 학생이 40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40만에 1%면은 몇 명이죠? 4,000명이에요. 4,000명. 40만에 1%면은 4,000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1%는 4,000명, 0.1%는 400명이에요. 그러면 0.1% 차이 나면 내 전국 등수가 400등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에서 점수 1점, 2점, 3점 차이로 등수가 확확 갈리고 거기서 이제 합격권이냐 추합권이냐 아니면 안정권이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0.1, 0.01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본인에게 0.1%라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대학들 위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대학마다 다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계산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계산하냐면 굉장히 거의 봉사 차원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고땡 성장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분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쉽게 본인의 점수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다 산출식이 나와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누적 백분위를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혹은 되게 구시대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해보자면 배치표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대학의 학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학과들의 표준 점수 합 혹은 백분위 합, 백분위 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 점수들을 보고 내가 대충 내 점수가 요만큼이니까 그 라인에 있는 대학 거기서 약간 하나 위 하나 아래 정도 이게 보면서 내가 요 정도 대학의 라인이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당연히 내 점수가 더 높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보다 낮으면 내가 합격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대략적인 거고요. 누적 백분위를 가지고 이제 작년 커트라인 혹은 재작년 커트라인 그리고 올해 예상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곳들이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진땡사 유땡이, 매땡 스터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결제를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혼자 하실 거면은 꼭 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는. 어디를 결제하는 걸 추천은 사실 딱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곳에서는 상위권을 잘 보고, 어떤 곳에서는 중하위권이 좋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어디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 때 많이 몰려가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입시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다 같이 보고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그 분석을 이제 해서 작년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경희대, 이화여대, 뭐 한양대 이런 식으로 누적 백분위를 다 계산을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작년의 결과 그리고 올해 모의 지원의 동향에 따라서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할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군에는 이제 경희대가 이제 2차 취업권, 최초합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학생한테 이제 가군을 무조건 픽을 넣자고 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군이 좀 약간 의미 없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군에 조금 대학들이 많이 없고, 특히 문과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군 두 개 중에 하나를 봤어야 되는 건데, 가군의 경희대를 제가 안정권을 하나 넣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학생은 한양대랑 중앙대를 이제 상향하는 상태였는데, 제 생각에는 중앙대보다 이 작년 수능에는 한양대가 구멍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멍이라고 했을 때 이제 미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달이 전혀 아니고요. 원래 합격권에서 조금 떨어지는 요 정도가 이제 요즘 말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한양대는 이렇게 제가 후보군을 추려놨었어요. 이 학생을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정도는 꼭 안정픽을 놓고 해야, 그걸 고정으로 놓고 나머지 하나만 분석을 해야 이게 편해지지, 두 개 다 상향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너무 이제 그 머릿속도 혼란스럽고 가면 갈수록 분석해야 될 학교들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하나는 안정으로 미리 좀 지원 한 일주일 전쯤에 딱 정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상향으로 좋은 대학을 어디를 갈지 학과를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어디가 구멍을 날지 보는 건데, 그거 이제 표본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표본 분석은 뭐냐면은 이제 나보다 높은 점수 학생들이 어디가 많이 빠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게 표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곳에 이제 한두 군데 찾아보시기만 하면 표본 분석하는 법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